오늘은 심리사주학의 유용성과 그 미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심리사주학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한 느낌이 있는 분도 있고요. 또 뭔가 다른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경북대 평생교육원에 심리사주와 운세 분석이라고 이제 강좌명을 했는데 문의가 어떻게 오냐면은 이거 사주 명리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또 아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명리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인 음양 오행과 오행의 상생상극, 그 다음에 천간론, 그 다음에 지지론, 그다음에 십성론, 운세 분석. 가장 큰 틀은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심리사주학이 기존의 사주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과 우월성이 뭐냐? 이제 그게 있어야지 아마 또 배우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앞으로 작업을 했을 경우에 경쟁성, 경쟁력이 있어야지 아마 살아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심리사주학은 별것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 왜 심리사주학의 유용성이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과거에 돌아가면은 중세시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과학이 덜 발달되었고 인간이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이제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기륭화복의 문제입니다. 그 기륭화복이 뭔가 어떤 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중세시대까지 했죠. 예를 들자면은 뒷산에 막 나무가 온다든가, 그지? 그 다음에 큰 별이 떨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옛날에 표충사의 비석 같은 게 있죠. 그 비석이 땀을 흘리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상당히 중요시했죠. 그런 점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죠. 지금 만일에 큰 별똥이 하나 떨어졌는데, 지금은 별똥이라 그러죠. 유성이라 그러죠. 유성이 떨어졌는데, 아이고, 세계에 큰 지도자가 하나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아직도 그 중세시대의 기륭화복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나는 사주에 돈이 많게 태어났다 아니냐, 그지? 나는 한평생 뭔가를 잘 안 풀리고, 그지? 또 흉을 당할 그런 팔자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죠.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민도가 엄청 높아졌죠. 학력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구과학이라는 것도 배우고요. 그지?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 문제점과 우리가 또 버려야 될 점을 우리는 공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주 고객 상대가 40대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될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한창 경제력으로도 왕성한 활동할 때고, 또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찾죠. 운명하게 됐어.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 올해 말이야, 물가를 조심해라. 올해 몸에 안 좋을 그런 운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집안에 큰 흉사를 겪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먹히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옛날보다는 핵가족화되어 있고 개인주의화 되어 있죠. 그래서 사주를 분석할 때도 그 사람의 사주 명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제 나이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저와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 약 100명입니다. 60년대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 이 100명이 사주 명식이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은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 해에 같은 길을 겪는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과연 앞으로 우리가 이 사주 명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심리사주는 뭐냐면은 심리사주는 이 글자 8자에 담겨 있는 100명이 공통적으로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래야지 그게 맞거든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지? 여기서 기륭화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있더라는 거죠. 크게 본다면 이러는 거죠. 화기가 많은 사람은 상당히 다혈질입니다. 그지? 열정은 있겠지만 다혈질이고요. 화기가 없고 수기가 많은 사람 상당히 이성적이고 차분합니다. 이게 하나의 큰 기질의 큰 하나의 틀이죠. 그렇게 보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다른 것도 다 하나의 그 사람의 기질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질을 서로 자기가 알고 있지 않을까? 착각인데요. 기질을 잘 모르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서양에서도 서양 심리학자들이 만드는 그지 주로 이제 융의 심리학이죠. MBTI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지? 여기도 보면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기질의 유형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성격상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찾아내죠. 왜 MBTI가 기질을 연구하느냐, 타고난 심리 분석을 하느냐. 그 심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미리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MBTI도 무용지물일 겁니다. MBTI 검사를 한다는 자체는 뭐냐면은 각자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MBTI가 유용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성향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은, 기질을 알게 된다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내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동선수를 뽑을 때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를 뽑을 때도 키가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운동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축구 같은 거는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아주 190 장신이 그렇게 많이 없죠. 중상만 되면 되죠. 근데 키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운동들이 있단 말입니다. 농구나 배구. 그치? 배구에 딱 키가 작아도 될 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 리베로와 셔터입니다. 근데 셔터도 지금은 장신 하나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기질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이 직업이 나한테 최상의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경제 시대고요.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질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글자 8자를 분석하는데 이쪽으로 가자는 거죠. 심리 쪽으로 가자. 기질을 찾자는 거죠. 딴 거 없습니다. 이게 심리사주학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냥 사건적인 부분을 다 빼자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그 일반적인 명리에서 나오는 신살 12운성 형충파를 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여기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요. 옛날하고 다르죠. 옛날에 이 사람이 뭐냐면은 너는 폐가 안 좋아할 사람이야. 사주를 보고.
간이 안 좋아. 지금은요, 간이 안 좋아도 오래 삽니다. 옛날 같으면 죽지만은, 왜냐면은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심리사조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사건적인 부분은 너는 형살 있어. 이게 무슨 중요합니까? 예를 들면은 100호살 있어. 교통사고나 위험이 높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동차 사고나 버스에서 전복돼가지고 뭐 48명 중에서 30명이 죽었다. 만일 이럴 경우에 그럼 그 사람 다 100호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확률적으로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것을 공부하게 되면은 뭐가 안 되냐면은 여기 나오는 운세 대입을 해야 되는데요. 운을 대입해야 되는데 이 운만 분석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운을 원국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여러 가지 원리를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은 이거 해석이 안 돼요. 그걸 다 빼버리고 오행의 상생상금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도요. 3년, 4년, 5년을 가리키는데도 잘 못 따라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상생상금 플러스에다가 이거 형도 봐야 되고 충도 봐야 되고 그죠? 10연성도 봐야 되고 뭐 이게 근록인지 장생인도 봐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이게 뭐 역마살인지 도화살인도 봐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운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걸 버리자는 거죠. 왜? 이 명리학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인 운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지?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한다면은, 자, 심리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타고난 기질, 그것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운은 뭐냐면은, 운은 그 사람의 직업에서 성패, 그지? 성공과 실패의 시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두 개만 있으면은, 이거 두 개만 제대로만 본다면은 상당히 그것은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이 심리사적인 유용성이에요. 또, 이런 분석이 유용하게 쓰이는, 저는 지금까지 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나 하면은 차별화된 경험이죠. 저를 찾아오는 고객들은 다소 차별화된 고객들입니다. 앞으로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쪽으로 선택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학력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지? 그래서 지금 다 요즘은 고학력 시대인데 그분들이 과연 옛날 방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걸 공감을 하겠나 이거죠. 공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지?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제가 설명하면은 상당히 공감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심리사적인 유용성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인데요. 미래. 만일에 이것을 제가 했을 때 어떤 분들이 이제 있나 하면은 선생님 그걸 해가지고 과연 영업을 했을 때, 그지? 영업했을 때 과연 성과가 있냐는 거죠.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이 심리사정을 하면은 주된 고객층이 학생이 됩니다. 지금 인구가 줄고 있지만은 줄고 있다고 우리가 버릴 겁니까? 예를 들자면은 60이 넘은 분들은 인원이 자꾸 늘어가죠. 우리가 노래가 되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올까요? 70이 된 분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옵니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70대 분 한 분도 안 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쪽을 안 한 점도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인원이 많아지도, 노령화가 되더라 인원이 많아지도 그분들은 가만 고객이 아니죠. 학생은 줄어들지만은 그래도 뭐냐면 언제부터입니까? 저는 제가 상담할 때 3살부터 언제까지가 주 학생들이, 학생증은 19세, 고등학생까지. 이 사람들의 이제 진학이란 게 있죠. 진학이란과 학습 지도가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20살부터, 대학생부터 몇 살까지요? 60세까지. 60세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거나, 그지? 사업을 한다거나, 직업 변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죠. 퇴직을 하면은.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은, 운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성이 또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궁합 부분인데요. 지금 위기의 부부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젊은 친구들은 연애하다가 만나보니까 연애할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갈등 경사가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요. 자, 그런 부분이 왜 부딪히겠습니까? 그지? 띠가 달랐어요? 토끼띠하고 원숭이띠는 원진이라서 안 맞겠습니까? 그런 데서 벗어나자는 얘기죠. 심리가, 그 사람 성격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성격과 저 사람 성격이 안 맞을 경우에. 근데 그 부분을 분석도 해야 되지만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성격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상당히, 고객층이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미래에는 기존에 철학원들이나 보살집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야 돼요. 왜? 스타일이 똑같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사주를 분석하는데 기질과 운만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체계화를 시켜준다면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준다면은,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이 기록을 해주는데요. 한다면은 과연 누가 이길까요? 차별화되거든요. 이게.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차별화가 옛날처럼 신비주의죠. 그지? 예를 들면 옷을 특이한 옷을 입고 있다거나, 그지? 행동을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너는 왜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안 감냐? 이렇게 이제, 특이하게 보기 싫은 게 아니냐. 저는 제가 왜 제 외모에 좀 다르게 하냐면은 그런 신비주의적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제 성격을, 기질을 보니까 별로 큰 개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물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요. 덩치는 있지만 머리도 빠졌고, 그 다음에 말을 유창하게 잘 못합니다. 아주 현란하게 못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설명하는 것밖에 없는데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수풍적하고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얼굴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아주 너무 평범하니까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제가 면도를 안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모자를 왜 쓰게 됐나 하면은 제가 제가 소갈머리가 없어요. 주변 머리는 있는데. 그래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가발 쓰는 것보다는 모자를 택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왜 기르냐면은 그것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수염을 기를 바에는 좀 더 기억에 남게 하자. 그지? 그렇게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론에 대한 차별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어쩌면은 앞으로 이 운명학계의 판도를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공감을 하신다면은, 심리사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